안녕하세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오늘은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다가 혼란스러움을 느끼셨을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척추 내시경 수술 덕분에 하루 만에 평생 고생하셨던 통증이 단번에 사라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극찬하시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아플 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결정으로 수술까지 하고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 힘든 일은 없도록 어느 상황에서는 수술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 방법 중 핵심인 척추 내시경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직접 알아보고 고를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한 병원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미 받으셨고 이후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크게 해결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또 다른 병원에 방문했고 상담 5분 만에 바로 재수술 스케줄을 잡자 재수술의 경우라 나사 박는 수술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다, 수술이 늦어지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그날로 바리바리 자료를 싸들고 저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가져오신 MRI를 재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을 면밀하게 재진찰해본 결과 나사목 박는 수술을 한다면야 다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어쩌면 수술까지 안 하고도 신경주사만으로 충분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신경주사에는 반응하지 않아 재수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나사목 박는 큰 수술이 아닌 한 번 더 내시경 수술만으로 해결이 가능하셨습니다. 첫 수술에서는 수술을 했지만 조금 미진하게 해결됐던 부분, 진단을 미처 놓쳤던 부분에 대해 정확한 병변 부위만을 추가 강압했고 다행히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증상은 온전히 좋아지셔서 현재는 재활 과정까지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또 그러면서도 큰 수술을 피해 내시경 수술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처음부터 신중하고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기술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내시경 수술은 후기가 극심하게 갈리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그 차이의 결정적인 요인인 실제로 내시경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환자인 내가 직접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자세한 사례를 섞어가며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릴 테니 특히나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 카메라와 특수 기구를 삽입하여 병변을 직접 보고 제거하거나 정리하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크게 째지 않고도 문제가 되는 디스크나 협착 부위를 확인하고 주변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침습, 즉 작게 보고 제한된 움직임으로 딱 병변 부위만을 수술하는 수술인 만큼 병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한 그 병소를 제한된 시야 및 도달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수술로 우리 몸 안에 디스크 협착증을 치료하는 과정은 마치 집안 어디에선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안 된다면 페브리즈도 뿌려보고 탈취제도 넣어보고 대청소도 해보고 안 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물론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면 냄새나는 쪽을 다 없애고 새로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냄새는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에 쌓였던 정과 추억들까지 훼손되면 물론이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뿌리부터 다시 지은 집이 아닐 테니 원래 집에 비해 견고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고약한 냄새를 만드는 그 원인만 전문 장비를 이용해 딱 찾아서 제거하고 원상복귀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가 냄새나는 원인을 제대로 모두 다 진단하지 못해 원인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발견을 했더라도 제거하는 실력이 부족해 원인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다면 냄새는 충분히 없어지지 않거나 어쩌면 그냥 악취 자체는 똑같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페브리즈, 탈취제, 대청소 이런 방법들이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신경주사를 맞는 방법이라고 하면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이 일반적인 고식적인 수술들입니다. 앞의 예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진단이 조금 미흡했더라도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일단 소 뒷걸음질 치다 뭐 하나 잡는 격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복도 힘들고 고생스러울 뿐더러 이후에 후유증, 합병증의 가능성도 더 높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런 고전적인 수술들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 온 기둥, 벽지, 수도관이 다 썩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엔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을 수 있듯 사람의 몸의 경우도 심한 전이증, 분리증, 불안정성 등 척추 구조 자체가 망가진 경우엔 부득이하게 고전적인 수술이 정답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 장비로 제거하는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예와 마찬가지로 전문 장비를 쓴 전문가가 병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는 잘 못 짚어낸다면, 잘 짚어내고도 그 해결이 전문 장비를 이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 원인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후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수술 기술 자체의 난해함이고, 또 한 가지는 내시경 수술의 기본이 되는 정밀 세부 진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의료 수술기 중에는 배우기도 쉽고 수술기 자체가 간편해서 어느 의사가 하든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술기가 있는가 하면, 배우기도 어렵고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해서 시행하는 의사마다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소위 의사의 손을 많이 타는 어려운 수술기가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내시경 카메라와 특수 기구를 사용하는 최소 침습 기법인데, 좁은 시야와 제한된 조작 공간 때문에 매우 세밀한 손기술과 수술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정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발간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스파인 서저리 등의 다양한 논문들에서도 내시경 수술의 학습 곡선은 길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옵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최소 30에서 50개 이상의 수술을 경험해야 비로소 수술 시간과 합병증의 빈도가 안정된 수준에 도달한다, 즉 초보티를 겨우 벗는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수술기들이 4개에서 9개 사이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종류의 수술을 배워오고 시행하고 있지만 3, 4개 케이스 정도만 스승님 등 감독하에 해보면 혼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는 수술기들도 많았던 반면, 내시경 수술의 경우 환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할 정도까지 기술이 안정되는데 다른 수술기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수술기 자체가 의사 혼자 하는 수술기다 보니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혼자 다 하셔서 배우는 의사 시절 전공의 전임의 과정에서는 최근엔 잘 배우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기의 난이도나 학습이 현실적으로 힘든 점들 때문인지 현실적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잘하는 의사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전적인 수술은 저역의 범위가 넓은 대신 진단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크게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니 시야가 넓어서 수술 중 생각보다 더 심한 곳이 여기 있었네 하고 수술 중에 발견하면 곧바로 조치하기 쉽습니다. 소 뒷걸음질 치다 얻어 걸리는 식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이죠. 반면 척추 내시경은 최소 침습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진단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정작 제거해야 할 부위를 건드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 능력이 없으면 내시경 수술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거나 내시경 수술 후 통증이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술기 자체의 난해함, 세부 정밀 진단의 복잡성 때문에 척추 내시경 수술은 특히나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그 후기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척추 내시경 수술을 고민하는 경우 단순히 무서운 척추 수술을 맡길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척추 내시경 수술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른 어떤 수술을 고려할 때보다도 신뢰할 만한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의사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는 의사에게, 가능하면 척추외과 의사에게 가장 숙련된 내시경 수술 전문의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인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지금까지 신경 써주신 주치의에게 다른 병원 추천을 부탁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때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찾을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로 마비가 오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 만나자마자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합시다 라고 단정짓는 의사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은 영상검사, 신경학적 테스트 등을 거쳐 여러 보존적 치료, 주사, 약물, 물리치료 등을 고려해 본 뒤 정말 필요할 때 수술을 권유하는 게 정상적인 진료의 흐름입니다. 만약 마비 증상이 있는 등 상태가 심각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한 드문 경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엔 보존적 치료도 해볼 수 있다든지 어떤 수술이 옵션이 있는지, 드물게 꼭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척추 치료는 최소 침습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을 익히고 다년간 경험을 쌓은 의사는 보통 본인 스스로를 저는 내시경 수술을 주로 진행합니다 라고 밝힙니다. 물론 홍보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내시경 수술 케이스가 많지 않은 곳도 있지만, 상담 시 연간 내시경 수술을 몇 건 정도 하시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요추 부위뿐만이 아니라 목, 경추 부위까지 내시경으로 수술을 수행하는 병원이라면 그만큼 내시경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분절 내시경 수술, 제
뇌수술 케이스나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편이므로 해당 수술까지 폭넓게 다루는 의사라면 숙련도와 임상 경험이 탄탄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상담 또는 병원 사이트를 통해 경추나 내시경 유압술도 진료 항목으로 다루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제거됐는지, 신경이 어떻게 풀렸는지를 내시경 화면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숙련된 의사들은 오히려 수술 장면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이 지점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결했다고 설명해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기에서도 내시경 영상을 보여주셨다거나 수술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명됐다는 언급이 있는 병원이라면 그만큼 수술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의사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진단이 필수이기 때문에 숙련도의 차이가 곧 후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수술받고 금방 좋아졌다 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병원에 가실 때는 다음 질문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척추 내시경 수술을 주로 몇 건이나 하셨고 경추나 유압술 케이스도 있으신가요? 수술 후 내시경 영상을 환자에게 보여주시는지, 저도 수술한다면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만 먼저 물어봐도 그 의료진이 얼마나 확신과 실력을 갖췄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입니다. 수술이 무조건 필요한지를 여러모로 점검받고 최소 침습 내시경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저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여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사, 수술 등 어떤 치료를 받는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게 반 이상이다 라는 말을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저도 제 병원을 떠나서는 한 명의 환자로서도 늘 실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댓글 등으로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것들을 최대한 답해드리려 노력해 왔는데요. 영상 개수가 많아지고 감사하게도 직접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본업이 바빠지면서 제 욕심만큼 질문에 답을 성실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링크와 비밀번호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들어오시면 제가 중간중간 짬을 내서라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나 공개된 댓글에서 하지 못하는 조금은 내밀한 이야기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선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급한 일이라면 업무 시간 중에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역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면 답글 혹은 영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라차차 박선생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